2부 해설하겠습니다. 2부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조건반을 고려하여 리조트 입지 지역을 선정하려 한다. 일단 A, B, C, D, E 지역인데요. GIS 문제네요. 자, 이 기준에 맞게 대입을 해봅시다. A는 여름 강수량이 여기에 700 라인인데 잘 안 보이시니까 표시를 해드릴게요. 700 그리고 여기가 850이고 여기 이 점이 D점이고요. 그 다음에 750 여기도 750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A 지역은 B가 700mm 이내니까 3점. 지가도 여기 30이라 했으니까 50 미만 3점. 겨울 평균 기온은 0도에서 2도. 즉 0도 이상이라는 거니까 3점. A는 9점입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B는 B 지역이 여기죠. B는 그 연 강수량은 여기 750 미만이라고 한 여기 지역에 속하니까 700 이상 750 미만 3점이죠. 그러나 지가가 50 이상 150 미만이니까 2점. 그리고 겨울 기온도 마이너스 2도, 영하 2도에서 0도 사이, 즉 2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7점입니다. 3번인 C는요. C는 여기 보면 750에서 850 미만이니까 2점. 지가는 50 미만이니까 3점. 그리고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즉 영하 2도 미만이니까 1점. 그러니까 2점 더하기 3점 더하기 1점, 즉 6점이죠. D는 여기에요. 강수량이 850ml 이상이니까 1점. 그리고 지가도 150 이상이니까 1점. 그러나 겨울철 평균 기온은 0도에서 2도, 즉 0도 이상이라니까 3점. 1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5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2를 볼까요? 2는 연강수량이 여기 750mm 이상이고 850mm 미만이니까 2점. 그리고 지가는 50 미만 48이니까 3점. 그리고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 사이니까 2점. 2 더하기 3 더하기 2 해서 7점입니다. 9, 7, 5, 6, 5, 7.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이 문제는 6단원의 지역정보의 수치과 분석 방법, 즉 6단원 부분에서 아마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2번 지도에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한탄강 용암대지, 그리고 이곳 이곳 울릉도의 나리분지와 성이봉 나리분지를 말한 것 같습니다. A는 화산 쇄설물에 의해 형성된 화산체이다. 여기는 화산 쇄설물이 아니라 아마 한탄강에 의한 감입공류 하천 그런 부분, 감입공류 하천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부분이 이렇게 지금의 산지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화산 쇄설물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단구 지형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B 용암대지 지역은 C보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됐다. 점성이 작은 용암, 즉 이곳에 이 급한 이 화산체보다 단면도 보려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이 급한 화산체보다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기에 2번도 틀렸습니다.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면 이렇게 평평한 지형을 이루죠. 반대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면 이렇게 급한 급한 지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3번 이 C의 기반함은 A의 기반함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게 지질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지리학에서는 대략적인 시기를 보기 때문에 A와 C는 모두 신생대에 형성된 암석입니다. 4번 D 분지는 C의 화산체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면 아마 이 안에 칼데라 지형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이 평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분화구가 함몰되면서 만들어진 게 칼데라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형성된 것이 맞습니다. 분지가 더 먼저 형성되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 용암대지와 분지에서는 변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한탄강 지대에서는 이 열화분출하면서 싹 덮었고 배수가 용이하게 됐기 때문에
이곳의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D 지역에서는 나리분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죠.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산지 지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번 내 지역의 답사 일정을 정리할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지리 문제네요. 슬로시티 지역은 전통 한옥마을 그리고 한지 가장 한국적인 고향으로 불리는 전주입니다. 그리고 벽골제, 지평선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한국지리 발표하면서 나왔던 김제입니다. 죽록원 죽자가 뭔지 아시죠? 바로 옆에 있는 대나무 여기 담양입니다. 그러면 4일찰은 여기는 일단 보성인데요. 보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정답부터 고려가자면 보성녹차는 지리적 표시제 제1호를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제라는 것을 하며 그 보성 녹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죠. 그러면 그래도 틀리는 선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지리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역 방문과 나비축제 체험 여기는 이곳에 있는 한평을 말합니다. 이게 1번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등록 고인돌역지는 두 곳이 있는데요. 이곳 그 고창과 화순의 그 고인돌역 두 곳입니다. 고추장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곳은 이것도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여기 순창이고요. 전통공예품 목기로 유명한 지역 목기라면 모르지만 춘향제라고 확실히 아셔야죠. 여기 4번 남원입니다. 그리고 5번은 보성녹차고요. 네. 이 문제는 7단원의 그 호남지역 호남지방의 지역지리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부분을 잠시 지우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에너지의 영남권 5개의 시도 공급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은? 자, 가장 먼저 쉽게 원자력을 고르고 갑시다. 원자력은 그 전국에서 딱 3곳만 관찰됩니다. 전남, 부산, 부산, 경북에서 관찰됐죠. 월성원전과 이 신고리 고리원전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요. 아마 이 두 곳만 있는 여기가 원자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 경북과 경남이 많네요. 이것은 아마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광역시 지역에는 아마 그 이런 자료들이 별로 안 찍혀요. 캘은 그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아마 이것이 석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가 석탄이고요. 자, 울산이 높네요. 울산의 공업의 특징 중 하나는 석유화학공업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원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석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고른 그러니까 즉 인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여기가 아마 이게 천연가스가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수송용보다 가정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네, 맞습니다. 도시가스가 천연가스니까요. LPG를 이용한 그 액화가스를 이용한 천연가스도 많이 사용되곤 있지만 그것보다 아직도 가정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틀린 선지를 살펴볼게요. 2번 원자력의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도이다. 충청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석유는 전량 수입되지만 석탄은 일부 지역에서 그 생산은 되지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의 사용이 중단되었다고 봐야죠. 확실한 건 생산은 됩니다. 생산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거죠. 4번 석유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가장 높은 것은 석유가 아니에요. 석유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그 수송용 원료를 많이 쓰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그 화력발전, 석탄입니다. 5번 천연가스 원자력 그리고 석탄은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이용한다. 천연가스는 화력발전소의 연료가 아니에요. 화력발전소는 석유와 석탄만 이용됩니다. 천연가스는 참고로 무공해 원료라고 하여 최근 그 우리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 문제는 5단원의 그 자원의 의미와 특성 부분에서 이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가장 특징을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그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틀렸던 문제이고 꽤 헷갈렸던 문제여서 직접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일단 지역을 고를게요. 여기는 파주라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안산, 그리고 여기는 성남, 그 다음에 여기는 여주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인구를 골라야겠죠? 1990년도 인구,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현재 인구를 나타낼 것인데요. 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온 값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안산시의 인구는 25만 명이었으나 2007년 자료를 제가 끊었지만 2007년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인구가 70만 명, 약 2.5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가가 안산이고요. 나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인구가 일시 감소하였지만, 왜냐하면 이 지역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일시 감소하였지만 곧 다시 이 지역의 산업이 늘면서 이곳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로 제가 찾아본 결과 파주시에 해당되었습니다. 타 지역은 과거에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고르게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최근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로 인구가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입니다. 그리고 라는 자연스럽게 여주시인데요. 사실 여주시는 2013년에 시로 승격되기 12년이었던가 13년이니까 아무튼 그때 시 승격이 되기 전에도 인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서울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근교의 한 군으로서 하다가 인구가 이제 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로 승격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잠깐 위치 조정할게요. 그래서 이 라가 여주시입니다. 이 문제를 많이 헷갈려 했어요. 저희 오늘 같이 해서 제가 해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물어봤고요. 저 역시도 헷갈렸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찾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산은 여주보다 거주 외국인 수가 많다. 안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인의 비중이 좀 높은 곳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파주는 성남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네, 파주는 출판업이라든가 아니면 이 파평 아니면 파주 위에 조리 지역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요. 반면 성남은 서울의 위성도시의 기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의 위성도시기는 하지만 이미 자체적인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통근자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은 정답이죠. 파주는 여주보다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여주도 아직 시로 승격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반면 파주는 과거에도 시내에 승격된 지 꽤 됐고, 그리고 조리라든가 금촌, 그 다음에 이 해일이라고 불리는 탄현, 그리고 이렇게 시가지가 조금 나눠져 있지만 문산, 이렇게 이런 지역에는 아파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럼 방금 바로 나왔네요. 4번 기억 니은 지기십입니다. 그래서 리을을 살펴볼까요? 안산과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그리고 군포 삼본, 그 다음에 안양 평촌, 그리고 성남 분당입니다. 안산이라 이름은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안산도 사실 선부라고 자체 신도시를 개발을 하긴 했는데 이것은 1기 신도시로 간주를 하지 않아서 이 선지가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수도권이랑 관련된 7단원의 다양한 의료도 수도권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당 지역을 AD에서 고른 것은 A는 대관령이고요. B는 강릉, C는 전북 장수, D는 경남 거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하적 기온이 낮고 연교차가 크며 이 지형성 강수의 영향으로 이렇게 태백산맥이 그어져 있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여기가 대관령이 될 것 같아요. 아마 A가 될 것 같고요. 기온의 영유타가 크고 반대로 최하늘 기온은 낮지만 조금 높지만 비가 적게 오는 곳. 그러니까 이곳이 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비가 적게 오는 곳. 아마 여기는 그 이 전라북도 장수가 되지 않을까요? 장수가 실제로 그 제가 이번에 한국지리 발표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1300mm 정도 1400mm를 살짝 넘기는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하네요. 그리고 다는 비도 많이 오고 최난월 기온도 높고 영유타도 작고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런데 강릉은 사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겨울 강수량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인데 거제도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B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는 그 기후를 따지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후 특성 부분입니다. 3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죠. 다음 자료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2018년 9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에 이렇게 최신 그 자료를 반영하기도 하니까 그 자료의 수치가 바뀔 경우에 그 문제의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꼭 감안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저도 아까 하면서 제가 학습을 한 건데 지리학습법을 느꼈던 것은 교과서에서 개념을 익히고 최근 자료를 비교하면서 그 값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것이 수행이 되어야 지리 문제를 어떤 것이든 잘 풀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최신 문제 내용이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TV 보셔서 알겠지만 남과 북의 정상은 백두산에 올랐죠. 백두산이 몰라도 이렇게 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 산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금강산은 산경표에서 백두대간이 시작되는 곳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됩니다. 2번 금강산의 정상부는 시원생의 형성된 편마음이 풍화장을 받았다. 금강산은 편마음이 아니라 화강음이 풍화되어 형성된 돌산입니다. 3번 백두산의 정상부에는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로가 있다. 그것이 천지입니다. 참고로 한라산의 백록담은 분화구로 함몰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백두산은 금강산은 백두산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백두산의 해발고도는 2744m, 금강산의 해발고도는 1638m입니다. 백두산의 해발고도가 나의 해발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4번 틀렸죠. 5번 금강산, 백두산 모두 관서지방에 위치한다. 관서지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는데요. 금강산은 관동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국민 특성이 국토의 정체성 문제 1단원 부분의 문제를 할 수 있겠네요. 18번 그래프는 시도별 유선호층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을 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경기도, 그리고 제가 사는 공주 바로 옆 세종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자, 일단 유선호층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와 경기도가 아마 경쟁할 텐데요. 자, 거의 비슷한 수치지만 세종시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 청사가 이전하면서 젊은 가족들의 세대가 유입이 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녀인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실제로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좀 입증이 됐고요. 따라서 가가 세종시고요. 나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노년층 인구 비중도 낮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도 그럭저럭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전라북도와 부산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전라북도는 동쪽 지역이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 값이 실제로 노년층 비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가 전라북도이고요. 다가 부산입니다. 경기도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그 도시는 나가 아니라 세종시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세종시는 전라북도보다 노령화질 수가 없다.
노령화지수란 뉴스런치 인구분의 노년치 인구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노령치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세종시의 경우 노령화지수의 비율은 약 50, 그러니까 100으로 환산할 거예요. 하면 50. 전라북도의 경우 약 14분의 20, 7분의 10이니까 약 142 정도가 될 것 같네요. 2번 틀렸고요. 3번 경기도는 세종시보다 뉴스런치 인구가 많다. 절대적 이 비율이 아니라 절대적 인구를 나타내는 것인데 경기도 인구는 1000만인데 1000만에 약 15%를 곱하면 150만. 그런데 세종시는 어떠한 계층을 다 포함해도 인구 자체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세종시의 비율이 높다 해도 표본 자체가 적으면 그에 따른 비율이 높다 해도 곱하면 값이 줄어드는 게 뻔하니까요. 4번 부산은 전라북도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부산은 총부양비가 노년치 인구비와 유소년치 인구비를 더한 약 26% 정도가 되는데 전라북도는 노년치 인구와 유소년치 인구를 더하면 약 31%, 즉 총부양비는 전라북도가 더 높습니다. 부산은 호남권, 전북은 영남권에 위치한다. 반대로 바뀌었어요. 부산이 영남권이고 전북이 호남권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는 8단원의 인구현상과 대응 방안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번 그래프 가에서 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고른 것은 자 일단 지역을 골라갈까요? A는 당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B는 아산이고요. 제가 사는 공주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순천이라는 곳이고요. D는 여수, E는 울산, F는 경주입니다. 가나 다라가 가기 전에 가나 선지를 볼까요? 정유공업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감지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국가 있습니까? 예. 석유화학과 자동차 공업을 동시에 하는 곳. 현대의 도시 울산이죠. 가가 그래서 울산이고요. 대규모 여수는 사실 석유화학 공업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생산 공장 완성차는 없어요. 그래서 울산이니까 여기 이게 선지를 제가 지명을 표기했더니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기호를 표기할게요. 그래서 가가 2가 되고요. 이곳에 아까 울산 여수를 골랐으니까 여기 대구 D가 되겠죠. 참고로 당진은 석유화학이 아니라 제철이고요. 석유화학은 서산입니다. 일단 아니오 했으니까 석유화학이 없고요. 대규모 원광소에서 철거수를 높여 만든 제철수입니다. 얘 바로 나왔네요. 제가 제철수 얘기를 했는데 당진이죠. A입니다. 근데 제철수도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이곳에 월성발전이 있죠. 월성발전. 그게 F입니다. EGAF. 참고로 이곳 선지에 없는 B와 C 지역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아산은 삼성전자 단지가 위정해 오면서 최근 삼성의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요. C 순천 지역은 특별히 어떠한 공업이 있다기보다는 순천만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7단원의 전형적인 모든 지역을 다 섞어서 물어본 문제니까 이렇게 단순히 한 권역만 골라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 섞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번 가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홍천은 4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이것은 우리나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가는 폭염이죠. 참고로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폭염에 관련된 설명으로 볼까요? 폭염을 대비한 시설로 정주간이 있다. 정주간은 겨울철에 날씨가 추운 관서지방에서 부엌까지 나가면 추우니까 그것을 대비한 시설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장마전설이 한반도에 장기간 정체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장마죠. 장마전선 자체가 비를 몰고 오는 걸까요? 3번 북서계절풍이 한반도에 강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2번 문제에 나왔던 그 녹색바람, 팬현상을 말합니다. 4번, 열대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발생한다. 열대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것은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름이죠. 여름이긴 한데 그 시기가 조금 달라요. 늦여름에서 초가을 시기. 그럼 정답은 5번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어 발생한다. 이것을 제가 확장시켜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5월에는 이쪽에 있다가 7월에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한반도에 폭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수능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지, 그리고 이제 2020학년도 수능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하시고 나중에 또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